자, 안녕하십니까. 평소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탐방 리포트 오랜만에 좀 같이 볼 수 있는 기업인 AP 시스템을 언급을 해드려 방송을 열었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성공 투자하시고 좋아요,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할게요. 동사는 이제 OLED 장비 쪽 관련된 업체인데 간략하게 회사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카페 이렇게 뭐 정리를 해놨으니까 회원으로 등록을 그러니까 무료 회원입니다. 무료 회원으로 뭐 가입을 하신 다음에 리포트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 이제 등업을 해드리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연역 보시면 이제 동산에 이제 17년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로 이제 AP 시스템 이제 APS 홀딩스에서 이제 원래 이제 AP 시스템에서 분할 이후 상장이 된 거고요. APS 홀딩스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지주사에 있는 이제 장비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APS 홀딩스 아래 이제 AP 시스템도 있고 OLED 장비죠. 넥스틴 반도체 장비, DENT 2차 전지 장비, 그리고 코닉 오토메이션 뭐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쪽 솔루션 만드는 회사도 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의 10% 이상 매출 구조가 이어지고 있고요. OLED 장비, 후공정 OLED 장비, 전공정 소모품, 그러니까 OLED 소모품 제품이 한 40에서 45%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애플의 OLED 차용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요. 삼성도 OLED 애플 쪽에 벤더를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OLED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동사는 이제 삼성 쪽과 뭐 긴밀하게 좀 제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를 하면 동사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OLED 쪽에 대한 그렇게 직접적인 투자가 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장비를 이제 공장을 만들어야 장비를 들어 놓는데 이제 공장을 짓지 않다 보니까 이제 장비에 대한 매출이 좀 한계가 됐었던 부분인데, 오늘 뭐 인포스탁인가요? 그런 뉴스에서 이제 A5 차세대 A5 투자 확정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긍정적인 관련주들로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보면 주요 매출 구성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반도체 장비 11%, 2분기 기준입니다. AMOLED 장비 87%, 그리고 APS 홀딩스가 대주주고요. 25.7%, 07%를 가지고 있고, 뭐 자사주 신탁. 그래서 유통지수 X는 1500만 주 정도에서 1115만 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세분화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장비 부품 매출인데요. 이거는 이제 LPTS, LTPS 결정화용 ELA 장비. 그래서 엑시머레이로 걸레상에 이런 장비들을 공급을 하고 있다. 봉지공정 장비, 뭐 이런 OLED 제조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시간 됐을 때 사업 보고서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OLED 장비와 더불어서 이제 소모품의 확대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제 소모성 부품이 동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한 OLED 쪽 차지하는 비율 중에서 한 40에서 4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이 다변화된 포트폴리오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장비만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지금 한 뭐 향후 뭐 1, 2년, 3년 전까지 했을 때에 대한 매출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계속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그나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모품,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이 OLED 장비를 사용을 하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소모품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실적에 대한 부침이 크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중국 이제 OLED 장비가 생산률이 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궤도권 안에만 들어오면 상당히 이제 소모품에 대한 확대가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좀 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드디어 이제 OLED 투자 하게 됐다. 그래서 뭐 A5인데 이제 8.5세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폴더블 쪽 라인을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거기에 이제 본격화 이제 A5 쪽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로서도 이제 의미 있는 성과를 계속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19년부터 시작된 이제 일본 외산 제품을 이제 국산화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정부 쪽에서 대부분의 이제 외산 제품들을 국산화로 변경시키는 그런 운동이 좀 한창 벌어졌었잖아요. 그때 이제 동사도 같이 이제 기술 개발을 해서 19년에 조금씩 들어가면서 동사 이제 반도체 장비 쪽 이제 외산 장비에 대한 국산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카페에 보시면 그래서 의미 있는 반도체 분야가 긍정적이다. 그래서 12인치 웨이퍼 양산형 급속 열처리 공정 장비에 사용되는 RTP 장비가 이제 거의 대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소부장 육성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씩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5년 후까지 지금은 한 10% 정도지만 한 50%까지 높이는 게 목표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낸드 쪽에 대한, 그러니까 메모리 쪽에 탑재가 됐고 낸드 쪽도 탑재가 됐고 파운드리 쪽은 이제 탑재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테일러, 미국의 테일러나 뭐 우리나라 이제 P4 평택 포 공장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실적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OLED 투자가 이제 수면 위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팹 2조 캐파 수준으로 이제 확보가 된 상태고, 추가적으로 투자는 안 해도 이제 중국 쪽보다는 이제 베트남 쪽으로 확대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가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투자를 이미 다 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는 진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전공정 쪽 ELA 장비 본격 투자가 이제 8.5세대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 투자인데, 이게 이제 지금 오늘 언론을 통해서 2024년 말 완공 예정이라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뭐 올해 연말부터, 근데 그 전부터 조금씩 라인을 이제 변경을 하거나 조금씩 LCD 공정 라인을 이제 이 OLED 폴더블 라인으로 조금씩 변경을 하는 흐름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완전하게 이 부분을 본격화해서 만든다라고 하는 게 이제 2024년 말 완공 예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OLED 장비에 대한 소모품 확대, 이건 이제 국내 이렇게 되고 있다 라는 정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제 미국과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 OLED 쪽 관련된 부분의 제품도 많이 좀 저지가 당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을 계속 하고 있어서 그렇게 가동률이 확 높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는다라고 하면 뭐 맥스 한 4천억 이상까지도 보는데 이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계절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하반기에 장비 쪽에 대한 이제 가동이 좀 본격화되면 조금씩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다 따져봤을 때 지금 주가 자체는 상당히 좀 가격 매력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거를 또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실적은 나름 지금 좋은 흐름이고요. 그리고 뭐 이슈는 이제 삼성 OLED에 대한 투자 기대, 그리고 폴더블 폰에 대한 개화. 폴더블 폰이 계속적으로 이제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폴더블 폰의 개화가 되면서 이 OLED에 대한 차용이 조금 더 삼성 그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쪽에 대한 OLED도 이제 삼성 쪽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선제적인 투자가 좀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자산 실적 자산 추이를 보시면 이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2021년 작년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좀 좋아지는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년에는 463억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작년에는 643억, 올해는 예상 증권사 컨센은 644억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뭐 그러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좀 정체됐지만 순이익 기준으로는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내년 이제 OLED 관련된 투자가 조금씩 확대되고, 그리고 뭐 중국이라든지 뭐 OLED 쪽 관련된 부분에 셧다운이 조금씩 해소가 되면 결국에는 소모품도 판매가 될 그러니까 소모품에 대한 비중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도 이제 꾸준하게 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계속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자산도 역시나 뭐 수익이 좋아지면 이제 자산이 계속 자본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2년 이제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PBR 1.1배고요. 그리고 PER은 이제 4.2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양호한 제품 믹스가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 이제 평균 PER 기준으로 한 10배에서 9배 정도를 적용하고, 그러면 한 42,000원에서 37,000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중간적인 가격대 4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시가총액 한 6,000원 정도는 무리 없이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이제 오늘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상승을 했죠. 이제 오늘 거래량에 의미 있는 거래량 중에 하나가 이제 투신권에서의 거래량입니다. 이제 투신이 바닥권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이제 딱 저항을 받는 가격이 19,000원이었잖아요. 그래서 19,000원을 돌파를 하면 이제 20,000원까지 상승을 할 텐데, 이건 이제 주봉상 월봉상 보시면 좀 까마득하긴 합니다. 근데 월봉상 보시면 이게 이제 예전에 길게 박스권을 그렸던 가격대가 18,000원에서부터 한 35,000원 정도 사이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18,000원 이상까지만 움직이면 이제 예전에 2018년과 2021년까지의 박스권을 그렸던 선 하방선까지 18,000원 선까지 이제 19,000원이네. 19,000원. 정확히 따지면 저점이 18,900원. 그리고 2만원 19,600원. 정확히 따지면 2만원 정도 수준 되겠네요. 그래서 2만원 정도 수준까지 가면
이제 좀 자리를 잘 잡아서 단기적으로 35,000원 이상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중간선인 한 27,000~28,000원까지는 시장만 나쁘지 않으면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지금의 시각에서 봐도 25,000원, 6,000원, 7,000원 정도 수준이면 뭐 매력이 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주봉으로 보면 이제 계속 이제 산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2만원대 가야 될 것 같고 2차적으로는 뭐 23,000원, 4,000원. 그래서 계속 뭐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 있어서 이 매물을 차근차근 잘근잘근 뭐 소화를 하면서 간다라고 하면 이제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상승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근데 시각 자체는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되려고 하는 시각으로 전개되고 있다 라는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나름 뭐 좀 지지부진하고 안 좋죠. 근데 종목들도 뭐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빛을 봐야 되는 종목이지만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종목들도 있다 라는 거는 이제 감안을 해서 좀 두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근데 실적이 뭐 올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 실적은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다 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관심을 가져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고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우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